16년 동안 수많은 뇌를 연구해온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서 쓰고 있는 그 기름 하나가 뇌경색의 경고등을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느낀 가장 큰 공포는 뇌경색이 단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점이었어요.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울먹이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비극의 절반 이상이 주방의 작은 선택 하나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46세 신경계 연구자 최석훈 박사입니다. 지난 16년간 뇌혈관 건강과 식생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단돈 9,000원짜리 기름 하나가 제 혈관을 살렸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무겁거나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멀쩡하던 손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이면 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세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혈관이 깨끗해질 수도 반대로 막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기름이 혈관을 살리는 기름인지 아니면 뇌경색을 부르는 기름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순자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을 뜨려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셨대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피가 끈적끈적하게 변해 있었어요. 순자님은 평소 식물성 기름이면 건강하다고 믿고 카놀라유로 모든 요리를 하셨대요. 볶음도, 튀김도, 전도 다 그 기름 하나로 해결하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30대 후반까지 마트에서 제일 싼 정제유를 샀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식물성이라고 써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두통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때 제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실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값싼 정제유를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혈관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순간 제가 매일 먹던 그 기름이 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기름을 바꿨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완전히 교체했죠. 놀랍게도 석 달쯤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두통도 줄어들었어요. 혈압 수치도 안정이 됐고요. 기름 하나 바꾸는 단순한 습관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왜 지금 당장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뇌혈관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김순자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당장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뇌경색의 위험을 불러오는 주방 속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방에 있는 가장 흔한 기름이 뭔가요? 아마 카놀라유나 옥수수유일 거예요. 마트에서 제일 싸고 양도 많고 식물성이라고 써 있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값싼 정제유가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정제유는 공장에서 고온으로 여러 번 가공되면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산화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또 고온으로 요리를 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생겨나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제유를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내 염증 수치가 평균 35%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58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호님은 매일 저녁 튀김을 해서 드셨어요. 생선 튀김, 고구마 튀김, 다 카놀라유로 하셨죠.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목 뒤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으로 먹는 요리, 예를 들어 샐러드나 나물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세요. 꼭 가열이 필요한 요리라면 최소한 현미유 정도는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 번 쓴 기름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엔 지금 어떤 기름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마가린과 가공유지입니다. 빵에 바르는 마가린, 과자에 들어있는 쇼트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가공유지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을 잃고 쉽게 막히게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완전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트랜스 지방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65세 이정자님은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듬뿍 발라 드셨어요. 점심엔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엔 빵으로 가볍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았습니다. 마가린 대신 뭘 쓰면 좋을까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빵에 발라보세요. 크림치즈보다 훨씬 건강하고 고소해요. 아니면 그냥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제과점 빵이나 과자 살 때는 꼭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쇼트닝, 마가린, 경화유 이런 단어가 보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빵을 드실 때 무엇을 바르시나요? 세 번째는 오메가6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서 과하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20대 1 이상이 나왔대요.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에서 1대 1 사이인데 우리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혈관 염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최성호님은 라면, 과자, 튀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자주 붓더래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오메가6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튀김류 섭취는 최대한 줄이세요. 오늘 드신 식사엔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기름 재사용입니다. 한 번 쓴 기름 버리기 아깝다고 거르고 또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됐어요. 여기에 또 열을 가하면 독성물질이 생겨나요. 부산대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같은 기름을 3회 이상 재사용했더니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질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63세 장미자님은 정말 아깝다는 마음에 튀김 기름을 체에 거르고 또 쓰셨어요. 깨끗하게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한 번 쓴 기름을 서너 번씩 쓰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사용한 기름은 식힌 뒤 반드시 폐기하세요. 신문지에 흡수시켜서 버리거나 기름 응고제를 써서 버리시면 됩니다. 특히 검게 변한 기름, 냄새가 고소하지 않고 쿰쿰한 기름은 절대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가족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혹시 오늘 튀김한 기름, 내일 또 쓰시려고 했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건데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름들을 가열해서 요리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도 열을 받으면 성분이 파괴돼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조리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엔 부적합하다고 밝혔어요. 들기름은 더 심해요. 열에 아주 약해서 조금만 가열해도 영양소가 다 날아갑니다. 60세 정순자님은 들기름이 좋다는 말을 듣고 볶음 요리에 들기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가열된 들기름은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린 거죠. 이렇게 하세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생으로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나물 무칠 때 넣거나 조리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야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올리브유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빛과 열에 약하거든요. 여러분은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일상 속 기름 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정말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뇌경색을 막는 두 가지 기적의 기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첫 번째 기적의 기름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은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적은 비결이에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스 크레타 대학에서 1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매일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나 낮았대요. 게다가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냥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 마지막에 뿌려서 드세요. 아침 공복에 요구르트나 두부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먹고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올리브유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 하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기적의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일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주거든요. 제가 만났던 71세 김영희님은 들기름을 매일 드신 지 1년쯤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손주 이름도 잘 기억나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챙기게 됐대요.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돼요. 그리고 개봉하신 후엔 2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양이 많으면 작은 용기에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물 무칠 때, 비빔밥 먹을 때, 국물 요리 마지막에 한 숟가락씩 넣어보세요. 고소한 향이 살아나면서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속 들기름 언제 개봉하셨나요? 너무 오래됐다면 새로 사세요. 이 두 기름,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모두 생으로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야 좋은 성분이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돼요. 튀김용이나 볶음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기름을 망치는 거예요. 하루 한 숟가락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드셔야 혈관이 서서히 좋아져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 식사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기름만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나쁜 기름을 반드시 끊어야 해요. 올리브유 먹으면서 동시에 카놀라유로 튀김해 먹으면 소용없어요.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거든요.
지금 당장 주방에 가서 정리하세요. 마가린 버리시고, 값싼 정제유 버리시고, 여러 번 쓴 기름 버리세요. 비우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좋은 기름으로 채우는 거죠. 처음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예방은 작은 투자로 가능해요.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기름 하나가 앞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기름 좀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뭐가 아까워요. 오늘 저녁 어떤 기름을 버리실 건가요? 결정하셨으면 바로 실천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단돈 9,000원짜리 기름 하나가 우리 뇌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연구하고 수백 가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을 한번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은 모두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카놀라유든 옥수수유든 식물에서 나왔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제 과정을 거치고 고온으로 가열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가공하지 않은 좋은 기름을 생으로 먹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혈관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열을 가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값싼 정제유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좋은 기름은 뇌를 살립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이라는 비극이 찾아와요. 한순간에 손발을 못 쓰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단 한 번의 뇌경색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로 평생 독립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름 한 병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 마트에 가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과 냉장 보관용 들기름 한 병을 사세요. 두 개 합쳐도 2만 원이 안 들어요. 집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방 정리부터 하세요. 카놀라유 버리시고 마가린 버리시고 오래된 기름 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비우세요. 그리고 새로 산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올리브유는 식탁 위에, 들기름은 냉장고 문 쪽에 두시면 매일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요구르트나 두부에 뿌려 드세요. 저녁 식사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 나물이나 국에 넣어 드세요. 딱 이것만 하셔도 3개월 후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혈관을 지켰고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단돈 2만 원의 투자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쓰러져서 쓰는 수천만 원의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 외에도 뇌를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법, 수면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백화점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기름을 사용하실 건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